네, 이제 그럼 시장에 대한 리얼 코멘트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오늘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헤르메스 수탁의 하창한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수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뭐 전일 양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또 사상 최고치에 닿았고 지금 이럴 때는 또 시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나요, 대표님? 네, 언제까지만 올라갈 수는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쯤 뭐 조정은 들어오겠구나라고는 생각했는데 여기서 또 덥석 샀다가 네. 가격이 높은 자리에서 물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종목 교체도 함부로 좀 하기가 겁이 나는 시장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게 연관성은 좀 없는 질문이긴 합니다만, 네. 중요한, 네, 괜찮습니다. 뭐 중요한 부분은 일단 생각보다 좀 이제 빠르게 좀 조정이 들어왔다라는 네. 부분들과 함께 말씀하셨던 이제 종목 관련된 얘기도 지금 분위기는 일단 신고가로 막 향해 가게 되면은 보통 그렇죠. 특히 갖고 있는 종목들이 이제 조금씩 더 수익이 났고 새로 또 갔던 종목들은 약간 여기서 사도 되나라고 했었는데 고점에 딱 물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그게 제 질문이에요. 네, 이제 그거를 지금 풀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런 뭐 언제든지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렇게 썩 달갑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일단 분위기는 미국이 또 신고가 돌파하다가 좀 주춤하고 또 하나 눈여겨볼 게 일본 시장 같고요. 일본 시장이 달러가 약세로 가다 보니까 당연히 엔고가 이어지면서 어제 2%, 오늘 1.5% 이런 식으로 빠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시아 쪽에 대해서 또 그렇다고 뭐 일본에 대해서 무게를 많이 두는 건 아닌데 그런 시장 분위기가 흔들리게 되면 약간 또 심리적으로 위축이 가게 되겠죠. 그런 흐름들과 함께 또 오늘 그래도 발표된 지표는 나쁘진 않습니다. 네. 지금 또 수출 지표 아침에 발표됐는데 20일까지 한 45% 늘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맹점이 있죠. 작년에 그 4월 달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받던 시기였기 때문에 기저 효과 때문에 이렇게 수치는 잘 나오는데 절대적인 수치를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과거에 보여줬던 수출이 잘 됐던 시기보다는 좋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은 계속 살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게 고객 예탁금입니다. 지금 벌써 69조 대까지 들어오고 70조 눈앞에 두는 흐름들 쪽에서 예탁금 풍부하죠. 근데 이게 아마 어떤 배당금이 다시 들어와서 남아있는 현상 때문에 이를 가지고 이제 재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빠져나갈 것이냐 여기서 뭐 코인을 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 주식을 할 것이냐 이런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런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다시 주식을 살 것 같습니다. 주식하시던 분들이 쉽게 코인 쪽으로 잘 안 넘어가죠. 아무리 하루에 50원짜리가 5만 원 가는 그 어제 뭐였죠? 이와타 무슨 코인인 것 같은데. 그거 네. 뭐 한컴위드에서 지분 네. 투자해가지고 네. 아무리 그런 현상이 50원에서 5만 원이 됐다면서요? 네. 순간적으로 갔다가 보니까 또 한 3만 원대까지 또 빨리 내려오고 뭐 이런 난리 부르스인 쪽에서 어떻게 보면 주식하시는 분들이 거기는 안 갈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재투자 쪽에 무게를 둘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신용잔고가 또 부담입니다. 한 22조 5천억까지 다시 계속 사상 최대를 또 이어가고 있는 상황 쪽에서 아직까지 신용 잔고 비율은 여유는 있죠.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신용 잔고가 또 압박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를 또 소화하는 과정도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면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었을 때 여전히 어떤 시장의 조정권이 온다고 하더라도 똘똘한 중소형주는 버틸 수 있겠다라는 쪽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오는 어제는 제가 안 나오는 날인데 TK 케미칼이 또 급등했네요. 네, 맞아요. 죄송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약간 기존의 지분을 갖고 있던 회사가 다시 새롭게 부각되면서 시장에서 또 독보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종목들이라든가 그런 어떤 지분 가치와 관련된 쪽이면 약간 또 지주사 냄새도 약간 나긴 시작하죠. 이런 어떤 변화들 그리고 또 반도체 소부장, 화학 쪽의 중소형 쪽, 네. 철강 쪽의 중소형 쪽, 건자재 이런 쪽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뭐 여전히 어디에 무게 중심을 둬야 하는지 또 김민수 대표님이 찝어주셨습니다. 그 토큰 이름이 아로나와 토큰이래요. 시청자분이 댓글 남겨주셨어요. 네, 두 글자 이상 가면 기억을 잘 못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하창환 본부장은 시장 분위기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사실 오늘 좀 코스피 상단을 좀 뚫어줬어야 되는 좀 중요한 자리였는데 일단은 뭐 코로나 확산세에 대해서 이제 뭐 미국장도 그랬고 유럽장도 좀 흔들리는
끌리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 좀 영향을 받아가지고 국내 증시도 좀 이렇게 좀 부정적인 흐름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뭐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는 얘기는 뭐 사실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지표나 이런 부분들은 또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는 건지 또 뭐 이제 미국장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단에 대한 부담감들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뚫어주려면은 이게 뚫어주는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갈피를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 방향성을 잡는 거에 조금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좀 차익 실험 매물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시면 대부분이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건데 대형주 종목군들이 이렇게 차익 실험들이 나오고 이제 상단에 대한 좀 부담감들이 나오게 됐을 때는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최근에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좀 잘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 시장으로 좀 많이 시장의 흐름들이 옮겨 나가고 있는데 이런 특징적인 흐름들이나 아니면 소형주 위주의 시장이 좀 열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트적인 부분을 그쪽으로 좀 확대를 해보실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내달 3일 정도부터 이제 공매도가 다시 재개가 됩니다. 그런 부담감들도 이제 슬슬 좀 반영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일단은 공매도에 대한 움직임이 이제 1년 넘게 좀 지속이 되다가 이제 다시 발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일단은 약간의 좀 현금 비중을 늘려 놓으셨다가 반응을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대형주로 갈지 아니면 중소형으로 갈지 그것도 좀 결정해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이제 최근에 또 환경에 관련된 이슈가 또 22일에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 관련된 종목군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여전히 코로나 관련된 이슈들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 계속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최근에 이제 원자재도 순환매적으로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강 쪽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이제 전거래일에는 구리 쪽이 또 한번 슈팅이 나오고 뭐 25년까지 70% 이상의 뭐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에 대한 부분들도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서 봐야 할 체크 포인트들까지 저희가 모두 짚어봤고요. 이제 특징주들 하나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 공개합니다. 네, 이녹스입니다. 자회사의 차세대 음극재 개발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회사 TRS에 대한 지분 가치가 시가총액을 넘어선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오늘 주가 상승에 힘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13% 넘게 올라 16,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녹스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은 김인수 대표께 물어볼게요. 살까요, 팔까요? 네, 좀 조정 나오면 사고 싶습니다. 네. 이 회사 이녹스를 보는 게 아니라 TRS라는 회사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회사는 이것저것 공부하다가 보니까 한 번쯤 눈길이 갔던 회사인데 네. 여기 이렇게 연결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보니까 지분율이 한 67% 정도 갖고 있는데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게 실리콘, 그러니까 차세대 실리콘 음극재입니다. 근데 실리콘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팽창하는 성질이 있다 보니까 열이 가게 되면 바로 반응을 하죠. 근데 이를 위해서 약간 이제 미세 공정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를 좀 억제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돼서 음극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쪽에 국내 유일하게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한솔케미칼이나 다른 소재 업체들도 이쪽에 대해서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고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쪽 기술이 있다 보니까 이를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가치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회사가 이 TRS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매출은 뭐 거의 없습니다. 뭐 10억 이렇게 나오고 있는 회사인데 아마 어느 정도 반열에 올라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다음 이제 차세대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쓰인다고 하게 되면 적어도 기업 가치가 이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지금 앞서 리포트에서는 뭐 1,000억까지는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그거는 아마 IPO를 해서 변화가 나오면서 또 대세가 바뀌게 되면은 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1,000억 플러스 알파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이 회사가 약간 이제 지주사 개념이죠. 이녹스 첨단 소재 지주사 개념이다 보니까 지분 갖고 있는 걸 해석하게 되면 한 1,300억. 그리고 또 알톤 스포츠도 있죠. 이쪽이 한 370억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를 다 합치게 되면은 적어도 최소 2,500억 이상 뭐 3,000억 정도까지 가늠할 수 있는데 지금 오늘 올라봐야 시가총액이 1,500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싸지가 않죠. 그러네요. 최근에 네. 이런 얘기가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고요. 어떤 종목들이 잘 나가고 개별 회사들이 잘 나가다 보니까 그의 지분을 안고 있는 회사 이런 쪽으로 계속 투자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는 게 지금의 현실인 것 같은데
일단 어느 정도 알려진 재료다 보니까 당장 여기서 신규 매수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아마 한 16,000원대 밑에서 차트 봐주시죠. 예, 네. 지금 보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녹스를 보시게 되면은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좀 강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지금 거래량 증가하면서 나오는 부분들 생각하게 되면은 한 16,000원대 초반 정도쯤에 타이밍을 노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이쯤에서 대응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과거에 보여줬던 어떤 회복세가 들어가는 과정 쪽에서의 변화, 특히 이녹스 첨단 소재는 OLED 쪽에서 중요한 또 소재 쪽이죠. 이쪽에 대한 변화까지 생각하게 되면 좀 더 기대감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녹스의 자회사 TRS가 실리콘계 음극재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모멘텀이 된 건데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실리콘계 음극재 양산을 좀 추진하고 있는 회사가 포스코 케미칼, 그러면 여기 이녹스 들어갈 거고 한솔 케미칼까지 있나요? 네, 그 세 그러면 개입니다. 이 세 개 중에서 좀 투자 매력도가 가장 높은 이게 순위를 조금 매겨주시면. 지금 제가 장기 보유하고 있는 네. 한솔케미칼이 가장 정답이 아닐까 그래도, 생각되고 있고요. 네. 그냥 소재 쪽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IT 소재 쪽에 뭐 이것저것 또 회사들 다 많은데 네. 그 중에서 가장 뭐 디스플레이도 들어가고 반도체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쓰는 거는 한솔케미칼이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또 요즘 화학 쪽의 소재도 또 상당히 많죠. 그런 쪽에서 요즘 각계 개별식으로 많이 움직이는데 화학 쪽 소재 쪽은 뭐 유니드는 또 급등합니다. 네. 네, 이런 숨겨진 종목들 계속 찾는 게 저희 숙제고요. 네. 또 하나 코롱 인더 강조드렸던 부분들 아마 패션 쪽에 섬유 의류 쪽에 연관성이 있게 되면 이쪽도 계속 부각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요즘 카프로나 또 이제 TK 케미칼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이런 화학 섬유에 대해서도 재조명이 나옵니다. 이런 쪽도 한번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코롱인더 타이어 코드도 지금 없어서 못 판다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강조해 주셨던 종목들은 여전히 좋다라고 또 한 번 강조를 해 주시네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이녹스와 함께 실리콘계 음극재 얘기를 저희가 나눠봤고요. 다음 두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노루페인트입니다. 갑작스러운 급등 왜일까요? 네, 오늘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17% 넘게 오르며 15,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24% 넘게 오르기도 했고요. 모르겠어요. 페인트 주로 이제 분류가 되는 종목인데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전 총장 와이프 관련주로도 이게 살짝 얽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노루페인트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청환 본부장, 이 종목은 살까요, 팔까요? 네, 팔자 네.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그 부분에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의 급등은 이제 이런 정치 테마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다른 이제 대권 주자들과 이런 여론 조사를 했을 때 뭐 압도적으로 좀 이기고 있다. 약간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사실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급등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한번 이제 갭 상승이 나왔을 때도 이 윤석열 전 총장 관련된 이제 정치 테마가 좀 언급이 되면서 주가가 좀 급등이 나왔었던 그런 움직임이고요. 요번에도 똑같이 그 관련주로 엮이면서 좀 주가가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급등 요인은 일단 정치 테마 관련된 이슈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페인트 관련적인 부분도 좀 사실은 긍정적입니다. 지금 건자재 쪽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뭐 잘 아시겠지만 국내 주택 시장이라든지 이런 건설 시장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또 뭐 인프라 투자라든지 굉장히 이런 좀 업황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쪽이 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뭐 페인트의 사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또 사실 페인트 섹터를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페인트도 이제 공급 부족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타나주고 있다라는 걸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공급 부족에 원료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이제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좀 예상이 들고 있고요. 그런 공급 부족이 당연히 얘기가 나오게 됐을 때는 관련주들의 당연히 좀 주가에 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또 이제 592억 원 규모의 또 공급 계약도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황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는 맞는데 일단은 그런 거에 비해서는 사실 정치 테마로 엮여서 좀 올라간 부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관점으로 조금 팔자 의견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페인트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겠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마 페인트라는 종목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역시나 이제 건자재라든지 페인트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가 똑같이 다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이제 반도체 에폭시와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일본 쪽의 에폭시 같은 경우는 일본에 굉장히 좀 많은 이 의존도가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국산화가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 지금 사실 굉장히 좀 많이 기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후공정 쪽으로 좀 들어가는 포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후공정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도체 섹터가 커지면 이에 따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랑 페인트 두 가지 모두를 좀 가져가고 있고 지금 자리상으로도 쭉 우상향을 지금 해주고 있는 스타트를 좀 끊어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접근적인 부분에서도 좀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 테마주로 엮인 노루 페인트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을 주셨고요. 오히려 뭐 전체적인 페인트 업황과 시황 측면에서 사마 페인트를 좋게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김민수 대표님 이제 페인트 업종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시는지 코멘트 들어볼게요. 네, 페인트 쪽은 건자재 쪽에서 쓰일 때 좀 나중인데 먼저 움직이는 감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일단 뭐 약간 좀 타이밍은 지금 말고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고른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예전에 말씀드렸던 강남 제비스코, 강남 제비죠. 네. 이제 제비표 페인트입니다 옛날에. 이쪽에 자산 가치와 함께 상당히 뛰어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회복되는 속도나 흐름은 조금 늦게라도 이 회사가 더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당장 페인트 쪽에 들어가는 그 에폭시 수지, 그러니까 원료죠. 에폭시 수지나 앞서 본부장님 얘기하셨던 BPA 이쪽이 급등하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먼저 포인트를 맞춘다라고 하게 되면 두말할 나위 없이 롯데정밀화학 그리고 또 국도화학입니다. 국도화학도 최근에 많이 올랐죠. 언급드리고 이렇게 올라서 기분은 좋은데 혹시나 사시려고 생각하시게 되면은 사셔도 됩니다. 지금 가격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근데 약간 고점 대비해서 한 그래도 5% 정도는 밀렸을 때, 눌림목이 들어왔을 때 사는 게 가장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밸류만 본다고 하더라도 11만 원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하나 건자재 쪽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KCC 글라스 이 종목도 몇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동차랑 또 유리 쪽 같이 있는데 기업 내용 상당히 좋습니다. 이쪽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두 분께서 종목을 술술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전체적인 업황 얘기까지 해주셨으니까요. 종목 고르실 때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특징주 확인해 볼게요. 네, 한국파마입니다. 내 머릿속에 지우개. 네,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개발에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일 상한가로 마감이 됐고 오늘 이제 13%대 추가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73,00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떤 재료로 봐야 될지 어떤 모멘텀으로 봐야 할지 의견 확인해 볼게요. 한국파마는 김민수 대표님 살까요 팔까요? 네, 파시는데 중점적으로 매도 쪽에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얘기가 지금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지난번에 올해 초였나요? 네. 한번 나왔다가 주가가 상상 뭐 이렇게 갔던 적이 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또 다른 쪽의 얘기가 나오면서 이번에 또 약간 더 구체화된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인데 그때 같은 경우도 주가가 뭐 한 2만 원도 안 되던 주가가 거의 10만 원대까지 한번 갔었죠. 그런 분위기까지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라고 기대를 할지 모르겠는데 다 모르는 사실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이 지금 재확인되는 과정이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 바라보는 건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개발을 했다. 새로운 물질을 개발해서 효과가 좋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진짜 상용화되기 위한 이제 과정이 걸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뭐 기술 수출 계약을 한다든가 또 다른 회사로 어떤 기술을 또 이전을 하든가 아니면은 직접 개발하기 위해서 또 어떤 자금이 필요하겠죠. 이런 또 추가적인 상용화 과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변화를 보게 되면 초기 단계입니다. 그런 쪽에서 너무 오버했다가 단기 고점에 딱 물리게 되면 어떻게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일단 지금 올라가는 주가에서 너무 무리한 전략을 세우기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초에 그러네요. 연속 막 상한가 가고 그랬었네요. 지금 네. 보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주가 상승 배경과 함께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한국파마 매도 의견 주셨고요.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한국 패키지입니다. 포장재 수요 증가로 오늘 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장중에 주가 13% 넘게 상승했었고요. 현재는 9.57% 올라 6,07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장재 수요 증가 전망 속에 한국 패키지가 수혜주로 시장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창한 본부장, 이 종목 살까요, 팔까요? 네,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진단키트부터 좀 시작을 해서 뭐 비대면, 교육 한 번씩 다 순환매가 돌고 있고요. 뭐 제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미 계속적으로 좀 한 번 조정은 있었지만 우상향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게 됐을 때 코로나 수혜를 받는 그런 섹터들 사이에서도 순환매가 나타날 수 있는데 아직 포장 쪽은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관심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코로나가 다시 한번 731명까지 또 확진자가 늘어났죠. 그리고 뭐 자가 진단이나 이런 이슈로 넘어가게 된다라면은 사실 뭐 국내도 1000명 이상은 훌쩍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런 움직임으로 가게 됐을 때는 뭐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물론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됐을 때는 이제 자영업자분들께서는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어쨌든 이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그런 움직임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이제 포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한번 주가가 급등이 나왔을 때도 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이라든지 이런 긍정적인 이런 이 업황에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을 때 주가가 굉장히 좀 빠르게 상승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이제 좀 스타트를 끊어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이런 관련된 부분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 종목 같은 경우 뭐 개별적으로 뭐 주스나 이런 것들을 또 포장할 수 있는 카톤팩 국내에 또 최초로 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관련주로는 뭐 이제 테린 포장이나 삼육물산 이런 종목군들도 있는데 아직 지금 차트를 보시면 전혀 시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패키지가 오늘 좀 스타트를 좀 끊는다라는 그런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흐름으로 좀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과거에 한 3분의 2 정도 라인까지는 상방 가능성 열어놓으시고 차근차근 좀 접근을 해보시는 거 괜찮지 않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패키지 차트죠. 네, 지금 오늘 좀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최근에 한번 좀 올라와 주다가 조금은 눌리고 있다 오늘 좀 거래량 동반해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고점 대비해서 너무 많이 눌리지만 않으면 이러한 상승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좀 크고요. 일단 포장 쪽을 왜 놓쳤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포장 관련된 종목군들이 안 움직였기 때문에 한 번 정도씩 순환매가 온다라고 했을 때 뭐 대부분 한번 상한가에 근접하는 그런 상승률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기대 수익률을 잡고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 패키지에 대한 하창한 본부장의 투자 의견과 전략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다음 특징주 어떤 종목일지 보시죠. 네, DB 하이텍입니다. 파운드리 공급 부족 수혜 종목이죠. 네, 오늘까지 최근 3거래일 동안 반등이 빠르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0.83% 올라 61,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기대치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늘 신한금융투자에서 또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전해드릴게요. 비메모리 공급 부족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죠. 자동차용 반도체에 이어서 최근에는 뭐 스마트폰에 탑재가 되는 AP, RFIC, DDIC, PMIC도 공급 부족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DB 하이텍은 1분기 실적이 기존 추정치 대비 대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기존 74,000원에서 오늘 리포트를 통해서 81,000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뭐 리포트 내용을 보니까 2022년, 2023년 단계적인 증설 가능성까지 존재는 하는 것 같은데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DB 하이텍 김민수 대표님 살까요, 팔까요? 네, 사자 의견이지만 목표가를 많이 잡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DB 하이텍의 특성을 보게 되면 뭐 비메모리 이쪽은 업황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그렇죠. 사실이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이제 업황이 좋다 보니까 슬슬 설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업황 앞으로도 계속 비메모리는 강조를 받게 되면은 투자를 계속해서 라인을 또 좀 더 미세화시키고 공정도 높이고 하는 여러 가지 변화가 필요한데 이를 할 만한 회사 측의 의도가 저는 없다고 살짝 보여지고 있고요. 그와 함께 어떤 그럴 만한 돈도 지금 약간 부족한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호황 때 돈을 벌어들여서 이제 다음 국면들을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DB 하이텍이 그에 대한 얘기를 또 어느 정도 보여줘야 주가는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겠지만 아마 지금은 쉽게 말씀드리면 Q는 고정돼 있고요. 더 받고 싶어도 못 받습니다.
가동률이 100%니까요. 네. 근데 P가 올라가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업사이드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정도로 보게 되면은 한 직전 고점대 부근 정도까지 가는 정도 이렇게를 한계를 보면서 매매 대응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런 쪽에서 또 반도체 얘기하실까봐 요즘 보고 있는 반도체는 두 종목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가 요즘에 보다 보니까 5셋 종목들 다시 부각받습니다. 후공정 쪽에 이런 비메모리 쪽이 또 강화되다 보니까 다시 계속 어떤 부각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좀 못 간 종목 쪽에서 유닛 테스트가 눈길이 가고 있고요. 전자화 쪽에까지도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이런 쪽의 흐름으로 보게 되면 디램이나 낸드 쪽의 강화 흐름들이 아마 유닛 테스트에 대한 실적 흐름들을 끌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금 최근에 살짝 조정 나왔을 때 한번 담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유닛 테스트 그럼 차트 한번 볼까요, 대표님? 네, 시키면 해야죠. 네, 그래서 지금 네. 유닛 테스트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그동안 부각받다가 한번 좀 많이 좀 위축이 되다가 최근 들어서 아마 저항권 앞에 두고 살짝 조정이 나오는 과정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저항권들 다 올라온 만큼 한 번 더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이 회사는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좋게 보는 이유가 가장 실적이 좋았었던 때가 거의 지난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2017년도, 18년도 때 그때 흐름보다 지금 실적에 대한 동향들이 더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태양광 쪽이죠. 태양광에 대한 실적 흐름들 아마 상반기 정도쯤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한 2만 원대까지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주성 엔지니어링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한 14,000원대 밑에 정도 조정이 네.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한 번쯤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단가 인상으로 인한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이 된 구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전고점 부근인 한 7만 원 후반 중반대까지 가격을 보시는 것 같고요. 그 외 종목 안에서는 유닛 테스트와 주성 엔지니어링을 또 찾아주셨습니다. 종목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특징주 확인해 볼게요. 네, 신풍제약입니다. 화이자 백신 도착했습니다. 네, 오늘 신풍제약의 주가는 5%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0만 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하창한 본부장께 들어보겠습니다. 신풍제약은 살까요, 팔까요?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일단 사자 의견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백신 관련된 이슈도 있지만요. 일단은 네. 제가 보기엔 더 이제 임상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작년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 3대장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빠르게 임상을 좀 진행하는 그런 회사로 좀 유명해졌었고 피라맥스가 부각이 되면서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그런 종목인데 여전히 이거에 관련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상 이상에 대한 이제 마지막 추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분석을 하는지에 따라서 좀 결과치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이 흐름들이 지금 예상이 되는 시기는 6월 달 정도입니다. 그럼 만약에 그때 결과가 나오고 만약에 결과 자체가 나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는 괜찮은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럼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국내 이제 이 제2의 치료제, 두 번째의 치료제로 좀 부각이 될 수가 있고요. 지금 코로나 확산세에 대한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는 커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좀 백신 쪽에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치료제 쪽으로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우호적인 그런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제 임상에 대한 결과 그리고 조건부에 대한 또 이제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회사에서는 좀 침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과거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요. 결과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조건부 승인을 또 진행을 하는 그런 단계로 대부분이 좀 움직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기대감들이 커지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좀 주가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마지막으로 볼까요? 네, 차트를 좀 보시면요. 지금 사실 조금 고민이 됐었던 부분이 이제 좀 이 역배열 상태에서 유지가 되다가 이제 120선을 좀 돌파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또 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돌파가 돼줘야 사실 이 주가의 흐름들을 명확하게 좀 뚫어줄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여기에서 추가적인 좀 슈팅이 나오게 됐을 때는 전라인 좀 상승 부분이죠. 12만 6천 원 라인을 반드시 좀 뚫어줘야 되고요. 만약에 120선에서 좀 눌리게 됐을 때는 바로 접근하시기보다는 다시 한 9만 원에서 9만 5천 원 사이까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서는 좀 매수를 하지 마시고 이 흐름을 보시고 나서 다시 한번 매수 관점을 잡아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풍제약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궁금해하실 만한 종목들 위주로 저희가 특징주 분석해봤고요.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